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호나우두에게 탈린 월클 수비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부열입니다. 호나우두는 2002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면서 5시즌 동안 바르셀로나 소속의 부열과 자존심 대결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부열의 수비는 매우 강하고 충실했다, 깨끗한 축구의 표본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분명 부열은 세계 최고의 수비수였지만 호나우두에겐 유독 고전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총 7번의 경기에서 호나우두가 5골을 넣었으니 말이죠. 바르셀로나의 주장 사비도 엘 클라시코전에서 상대한 가장 위대한 선수가 누구냐는 인터뷰에서 지단과 호나우두를 호명했습니다. 9위는 말디니입니다. AC 밀란에서 25년 동안 활약했던 말디니는 세리에 A 리그에서 호나우두와 맞대결을 펼쳤고 브라질 대표팀을 상대로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1997년과 2002년 발롱도르 수상자였던 최고의 공격수 호나우두를 가리켜 말디니는 두 번째로 상대하기 힘든 선수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나폴리 시절의 마라도나, 두 번째가 호나우두였고 세 번째가 메시였습니다. 반대로 호나우두 역시 말디니를 어려워했는데 말디니가 카드를 최소화하는 반칙으로 호나우두의 골을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호나우두와 말디니는 1998년 3월 첫 격돌한 이후 리그에서 4번을 만났고 호나우두는 4골을 기록하면서 AC 밀란을 초토화시킵니다. 말디니는 호나우두와의 대결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마라도나 이후 가장 마주친 선수 중 이 기술은 이 세상의 것이라 믿기 힘들었다. 8위는 코스타 쿠르타입니다. 호나우두를 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태클 뿐이었을까요? 인터밀란의 호나우두를 상대로 했던 AC 밀란 철의 포백 중 하나였던 코스타 쿠르타. 그의 현역 시절 가장 강력했던 공격수로 호나우두를 꼽았습니다. 그는 호나우두는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였다. 그를 수비하다 보면 몇 번이나 땅에 구르곤 했다라며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언제나 경기 전날이면 편안히 잠을 잤지만 호나우두와 맞붙기 전날은 그러지 못했다. 그를 경기장에서 마주하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호나우두는 축구를 즐기고 나 역시 그를 수비하다가 드리블에 주저앉곤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7위는 아얄라입니다. 남미 최대 라이벌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 두 팀이 붙었던 1999년 아르헨티나의 수비 핵 아얄라는 몇 걸음을 치면서 호나우두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방법을 생각을 해냈지만 호나우두는 페인팅 동작으로 아얄라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유유히 아르헨티나 골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얄라는 호나우두를 멈추게 하는 방법,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죠. 불세출의 수비 몬스터로 1998년 월드컵에서 키커즈로부터 평점 2.13점으로 지단에 이어서 대회 랭킹 3위를 차지했던 선수가 바로 이 아얄라였습니다. 그런 그를 상대로 호나우두는 아르헨티나전 6경기 5골이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죠. 6위는 스탐입니다. 호나우두가 스탐과 붙은 것은 1998년 월드컵 4강전과 클럽 시절 인터밀란 대 맨유의 경기였습니다. 스탐은 호나우두의 민첩함과 빠른 방향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놀라운 건 호나우두는 세계 최고의 홀딩 미드필더 다비즈와 필립 코크를 모두 떨쳐냈고 스탐까지 뚫어낸 것이었습니다. 스탐은 한때 아인터벤에서 호나우두와 같이 뛰었던 사이 매우 어린 호나우두를 보면서 스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이 친구는 이미 월드 클래스의 자질이 있다. 5위는 파비오 칸나바로입니다. 1998년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인 1997년 투레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브라질이 만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탈리아 빗장 수비의 아이콘 칸나바로와 호나우두가 붙게 되었는데 20살의 핫한 호나우두와 24살의 칸나바로의 대결은 백중대였습니다. 칸나바로는 놀라운 반응 속도로 호나우두를 마크했지만 결국 호나우두는 그의 장기인 상체 페인팅을 섞으면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이탈리아 수비진에 말디니까지 있었는데 호나우두는 5명의 수비진에 둘러싸인 상황 속에 볼을 정확히 호마리우 쪽으로 돌려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98 올스타전 역시 칸나바로가 호나우두에게 크게 당했는데 칸나바로는 흔히 빠른 드리블러에게 자주 힘겨워했습니다. 4위는 네스타입니다. 빗장 수비의 핵심이었던 네스타는 1993년 프로에 데뷔한 뒤 1998년 인터밀란의 호나우두와 만나게 됩니다. 네스타는 첫 맞대결에서 초반 호나우두에게 호되게 당했지만 정신을 차린 뒤 차분하게 호나우두를 마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대표하는 우아한 태클로 클리어링을 해냈고 공만 따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대결에서 결국 후반 30분 호나우두의 인생골 중 대표적인 헛다리골을 헌납하며 우승 트로피까지 내주었죠. 네스타는 개인기로 뚫린 게 아닌 옵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깬 위치 선정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비수는 아무리 잘 막는다 한들 공격수에게 단 한 번의 골을 허용하면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는 게 딱 그러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지단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많지만 호나우두처럼 빠른 상태에서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선수는 없다. 3위는 프랑크 데부어입니다. 브라질과 바르셀로나가 1999년 붙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대표팀이란 말이 있던 브라질과 최고의 클럽 간의 경기는 축구팬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고 실제로 경기 결과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중 프랑크 데부어는 네덜란드 국대에서 10년간 활약을 했고 바르셀로나로 자리를 옮긴 뒤 얼마 안 되어 호나우두와 붙게 된 것이었죠. 당대 최고의 수비수란 말이 있었어도 데부어도 호나우두의 침투와 촉구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위는 젠나로 가투소입니다. 가투소가 AC 밀란으로 이적하기 전인 1998년 그는 리그에서 호나우두를 만납니다. 당시 가투소는 리그 최고의 유망주라는 타이틀이 있던 미드필더였고 호나우두와의 대결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으로 리그를 씹어먹었던 호나우두에게 가투소는 속절없이 유린을 당합니다. 볼터치 한 번으로 제껴지는 장면이 속출한 것이었죠. 대망의 1위는 하비에르 자네티입니다. 1992년 19살의 나이에 데뷔한 이래 인터밀란에서 856경기를 뛴 철인 하비에르 자네티. 안타깝게도 아르헨티나 국대와의 인연이 없던 게 흠이었습니다. A매치 143경기나 나섰지만 유독 월드컵과 멀었습니다. 기대를 모은 2002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2006년엔 현 아르헨티나 감독 스칼로니에 밀려서 뽑히지도 못했습니다. 2004년 6월 독일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자네티는 호나우두의 브라질을 만납니다. 이 경기에서 1년 만에 주장완장을 찬 자네티였고 아르헨티나는 2002년 월드컵 이후 단 1패밖에 안 했을 정도로 상승되었죠. 윌터 사무엘, 마스체라노 등 수비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고 자네티는 오른쪽 윙백으로 공격과 수비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호나우두의 드리블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호나우두 스스로 3번의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이는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 선수에게 3번의 PK를 헌납한 일이었습니다. 자네티는 라이벌 브라질에게 혼이 났지만 그나마 호나우두가 한때 인터밀란 시절 팀 동료였다는 게 위안거리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전쟁의 참상을 겪고 딛고 일어나 가장 롱런한 공격수 중 하나로 여전히 빅리그 폭격기로 활약 중인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